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매거진의 포마입니다. 2018년은 정말 퍼스널 모빌리티의 암흑기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소비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만한 제품이 정말 없는 한 해였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탈만한 제품 찾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겨울 시즌 동안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꾸준히 하던 영상이긴 한데 오늘은 이거를 좀 시리즈로 묶어서 쭉 해보려고 해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강의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격,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좀 싸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아니죠. 이걸 이동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장난감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시각의 차이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필요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형태적인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동수단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물론 이런 제품 중에서도 분명히 장난감적인 완성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제품군의 전체적인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 제품군은 절대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이 전동수단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싸다고 막 구매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제품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나에게 필요도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걸 점검해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건데요. 출퇴근용을 위해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레저를 위한 드라이빙 용도? 아니면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확실한 이용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 목적도 없는 구매는 돈 낭비 또는 후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쉽죠? 그럼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확실하다면 이번엔 종류를 알아볼 겁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건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투휠 보드, 투휠, 원휠,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호판이 장착되는 전동 스쿠터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경차, 준중형차, 중형차, 세단, SUV 이런 종류가 있는 것처럼 퍼스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극명한 용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제 4장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 찾아보기 시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제품 선택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에 양식을 갖춰서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촬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도 1km 이내의 단거리는 투휠, 3km 이상의 중거리는 킥보드나 자전거 또는 원휠, 5km 이상의 중장거리부터는 번호판이 장착되는 스쿠터가 유리합니다. 공터에서 아이들을 놀아주기 위한 용도라면 투휠보드나 투휠, 어른들끼리의 동호회 목적이라면 큰 크기의 전동 킥보드나 하드테일 또는 풀샷 형태의 26인치 이상급 정예자전거가 유리하죠. 이때 만약 신도시나 개발지역 등에 거주하셔서 주변의 노면 환경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수치에서 곱하기 2 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상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10km, 20km, 이 정도 그냥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걸을 때 시속 4km에서 6km 정도로 걷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호등을 비롯한 도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걸어서 보통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3km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걸어서 40분이 걸린다고 하면 그 거리는 실제로는 약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km만 돼도 걸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고요. 5km 정도 되면 생각보다 꽤 먼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평소 이동하는 거리를 먼저 지도 앱으로 검색해 보시고 내가 이동하는 거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제품을 찾아보고 공부해 본다면 나에게 최대한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나에게 맞는 제품이 따로 있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런데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제품군 자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불편한 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동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직 여러 법규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직 이용객이 적기도 하고요. 이미 꽤 많은 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이나 자전거 시장에서 큰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대로라면 무조건 차도 끝차선에서만 주행을 해야 되고요. 차선 변경은 불가능하고 자전거 도로의 통행도 불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인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도 드물죠. 그렇다 보니까 전도 키보드 카페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사고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내용도 있고요. 자동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불합리한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인도에서 고의적인 방해로 사고를 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전동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법적인 보호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고의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이며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도둑이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둑을 다치게 했다면 무려 징역을 살게 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 전동 관련 사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도에서 주행을 하고 있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던 분명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가고 있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당하게 위법을 저지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규가 너무 부실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제품을 이용한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되 불합리한 피해를 받을 때는 그 상황에서만큼은 당당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3년 넘게 이 모빌리티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히 이용을 하면 그것 자체로 우리나라의 전동시장 확립에 도움이 되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대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필요에 의해서 구매했는데 법적으로 불합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킥보드를 탈 때 꼭 알아야 하는 거, 탈 때 꼭 지켜야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많은 곳에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당하게 전동 제품을 탈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도 뵙죠. 끝!